한국에서 11월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죠.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20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학생 시절의 모든 학업을 고등학교 3학년 단 한 번에 이 시험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수능 시험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수능 시험 당일날 온 나라가 시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수능 시험일에 맞춰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된 캐나다인 변호사 아멜리아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로펌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 제가 소속해 있는 로펌에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어 다시 방문했을 때 제가 모르는 새로운 문화를 또 보게 되었죠. 제 회사는 규모가 꽤 크고 해외 업체 간 마찰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면 양국 간의 국제 조약을 확인하고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로펌에 비해 해외를 나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한국 방문은 단순한 회사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모대학 교환학생이었고 졸업 후 각자의 삶을 펼치고 있다가 졸업 1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 모이기로 한 의미 있는 여행도 함께 포함한 일정이었거든요. 국제적인 인맥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또 요즘처럼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제 아이들에게도 큰 자랑입니다. 한국에 오기로 한 날이 11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한국의 11월은 높은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었고 도심 속 산은 곱게 단풍이 져서 온 세상이 그림 같은 곳이었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캐나다도 추운 곳이어서 단풍이 유명하지만 동양의 단풍 맛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지만 저는 여행하는 동안 미뤄질 업무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바로 노트북을 켜서 업무를 시작했죠. 한국행 비행기표도 제 비서 로잔이 준비해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거의 도착할 즈음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지금은 소음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착륙을 잠시 미루고 공중에서 비행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한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왜 비행기가 한국에 다 왔는데도 착륙을 안 하는지 승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시간인 오후 1시 10분입니다. 이제부터 25분 동안 소음 통제 시간이라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시험 하나의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승무원은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음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륙과 착륙 시 들리는 소음이 인근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지상 3km 상공에서 공항 주변을 맴도는 진풍경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 비행기의 안전성이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그거고 비행기가 착륙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건 제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도착부터 한국의 수능은 저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곧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신속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시차 적응을 위해 잠시 수면실을 이용했습니다. 두어 시간 뒤쯤 저는 서울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 도로가 조용한가 싶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차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수능 시험이 끝났나 보구나 알았죠. 그 시험을 하루 종일 친다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진이 빠졌을까? 몇 년간 고생한 공부가 이 시험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니 제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 착륙 지연 때 솟아났던 이상한 심통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 치고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아이 엄마로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은 가족과 즐거운 외식들을 하겠구나 싶었죠. 동시에 또 아차. 나는 또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곧 도로는 온통 마비가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씻고 약속 장소로 나가려던 저는 캐리어를 그대로 들고 강남으로 가야 했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차들과 학생들이 오가면서 활기차지만 뭔가 정신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는 부모, 울면서 걸어가는 학생, 도로를 통제하는 경찰들, 눈에 띄는 코스프레로 치장해서 선배들을 응원하고 돌아가는 후배들, 다양한 광고를 담은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쉴 게 아니고 빨리 호텔에 왔어야 했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았나 봐요. 그냥 캐리어째 들고 강남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은 하나같이 반가운 얼굴이었고 어느덧 30대 중반의 모습을 넘긴 우리들의 모습은 꽤 볼만했습니다. 툭 나온 배, 처지기 시작하는 볼, 빠른 친구들은 흰머리도 조금씩 보였어요. 저처럼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셋 있었는데 그동안 한국은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입시 변화가 있다 보니 생존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더라고요. 청춘만 보다가 돈 버는 걱정을 하는 우리를 보니 나이가 들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오기로 한 두 친구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오지환이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잠시 연인의 인연을 맺었던 친구예요. 사실 한국으로 올 때 지환이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혹시 바빠서 못 오는 건 아닌가 내심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30분 채 지나지 않아 지환이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허그를 시도했는데 지환이는 그러지 말라며 안고 뽀뽀하는 인사는 아메리카에 나가서 하라며 거부하더라고요. 학생 때의 지환이 모습 그대로여서 전 되려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보수적이네요. 오늘 수능일이라 한국 상공에서 30분 더 있었다며 제가 호들갑을 떠니까 지환이도 안 그래도 수능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곳인데도 수능 시험일이란 이유로 증권장을 오전 9시에서 1시간 늦춰 10시에 시작했고 덩달아 은행도 9시에서 4시까지 근무인데 10시에서 5시로 1시간씩 늦춰졌다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1,700조가량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관공서는 물론 치열한 금융시장까지 배려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지환이가 해주는 다른 동기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 중 꽤 잘 나가는 교사가 있는데 수능시험의 출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능시험을 출제하고 다른 검토위원들, 그리고 수능시험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 수백 명이 수능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숙박시설에서 합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절대 나올 수 없고 외부와의 접촉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직계가족의 사망 정도 되는 긴급한 상황 외에는 외출조차 되지 않고 혹여 외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용무를 마쳐야 했고 심지어 경찰과 같은 보안 요원이 동행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보안이 거의 FBI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한국은 수능 시험에 온 나라가 관여를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수험생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인이가 거들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매년 6월 이틀에 걸쳐 가오카오라는 대입시험을 치르는데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치른다고 해요. 900만 명이면 서울 시민 숫자와 맞먹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날만큼은 중국도 수험생을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은 중국은 자신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부모로부터 받은 주소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만 한대요. 그래서 그 즈음 가오카오 고사장 숙박시설 요금이 치솟고 예약조차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경험 이후 인이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물건 운송 일정을 6월을 최대한 피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도 정말 한국 학생들은 악착같이 공부했었어요. 캐나다에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한국은 대다수가 학업에 매진했죠. 저는 나중에 지환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수능을 배려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그 커진 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노력만큼 얻는 보상의 성격이 공부만큼 공정한 분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면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학 시험이나 시험의 변경 같은 일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국인은 이런 면모에서 정말 뛰어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만 봐도 부모의 재력으로 유명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몇몇도 유명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들이 시험을 쳐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가 대학에 수십억의 기부를 해서 가는 기부입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노력의 의미를 중시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자신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출근 시간의 배려, 소음을 내지 않는 배려, 후배들의 응원 등이 어우러진 멋진 공동체 문화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을 올 때마다 매번 한국에 대해 새로 알아갑니다. 한국 전쟁을 끝낸 지 100년 채 안 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만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자녀, 소중한 기회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이렇게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또 오면 어떤 문화를 경험할지 설렙니다. 아멜리아 씨의 찐 사연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날의 경험을 한국인보다 더 진하게 겪으셨네요. 수능한파라는 말이 있죠. 따뜻하다가 꼭 수능일만 되면 추워진다고 해서 수능한파인데 이번 수능은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포근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